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목요일마다 눈이 와가지고. 오늘은 천안에 눈이 안 왔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뭐 그냥 서 있어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눈이 와가지고 이게 기차가 딱 타면 좋은데 제가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차 아니면 울지를 못해가지고 이 눈이 많이 오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큰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125페이지 보시면 되죠? 재산세. 그죠?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매년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법에서 10개 이상 맞으시려면 재산세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세 파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10개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파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재산세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일단 부동산 등, 그러죠? 부동산 등을 재산세를 이걸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유했을 때 내는 거죠. 보유했을 때. 그럼 세금을 누가 내느냐면 소유자가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소유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과표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그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중에서 뭐라겠죠?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징수를 합니다. 자, 보통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 그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고지서 발부하면 이제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럼 아시겠지만 고지서를 받아보면 고지서에 납기가 나옵니다. 납기. 그죠? 납기가 정해져 있겠죠. 자, 얘는 납기가 토지는 예를 들면 토지는 9월 달에 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시고 나머지 이제 건축물 이렇게 되죠.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7월 달에 냅니다.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설마 집에 항공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산세 내진 않죠? 그러면 여기 없으시겠죠? 아니면 뭐 고급 요트가 있어가지고 부산 광안리에 요트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산세 내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뭘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 낸다 치면 집을 가지고 있죠. 막 땅이 내가 없네 많아가지고 막 이런 분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죠. 근데 여기 보면 주택은 없죠. 자, 주택은 어떻게 낸다? 예, 주택은 후라이드만 양면반입니다. 반씩이에요, 반씩. 그죠? 2분의 1씩 내요. 주택, 여기서 2분의 1 내고, 여기서 2분의 1을 냅니다. 자, 2분의 1. 자, 그러면 요 2분의 1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게 별거 없다고 그랬죠. 막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기본상 이해를 잘 못하니까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왜 2분의 1씩 나눠내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 세금을 과세할 때 재산세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상가 건물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이렇게 주택이 있다. 했을 때 얘가 주택이라고 치면 보통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토지 그럽니다. 얘를 건축물 그러고 얘를 토지 그러죠. 자, 그러면 재산세가 과세가 될 때 여러분 상가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따로따로 나오죠. 토지, 건축물분 재산세 7월에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 9월 달에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얘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주택이란 말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주택 그러면 이 건축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포함한다? 네, 토지를.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주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흔들리면 안 돼.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얘는 얘네처럼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안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주택인데
토지는 을 거고요. 건물만 값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재산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재산세. 갑한테는 갑은 건축물 거니까 얘네 건축물 나가고 토지는 을 거니까 을한테는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제가 금방 뭐라겠어요.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다르건 한 명 명의로 단독 명의로 돼 있건 세금 계산 자체는 어떻게? 이 두 개를 합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여기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지. 이게 갑한테는 건축물분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는 을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세금을 이렇게 계산했죠. 이게 만약에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요. 지금 얘하고 얘를 놓고 봤을 때 얘는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내죠. 이 말은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얘는요. 어쨌든 7월 9월로 나눠내니까 그죠. 근데 주택은요. 얘처럼 토지 건축물 나눠서 할 수가 없죠.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왜? 얘는 세금을 나눠내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는 얘처럼 토지 건물 따로 과세 못 하니까 어떻게 해라? 요 세금 자체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라? 얘처럼 7월, 9월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나눠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요 세금을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라. 이렇게 해서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토지가 따로 과세되는 건 아니고 뭐라고요? 세액을 산출해서 이걸 나눠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 주택 재산세 아파트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7월 달에 뭐래요? 나 7만 원 나왔어. 그래? 나도 7만 원 나왔네? 둘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9월 달에 가니까 앞집에서 뭐라 그래? 나 재산세 7만 원 또 나왔어. 그러니까 앞집 7만 원 해버려. 나는 안 나왔는데? 야, 너는 어떻게 재산세가 또 나왔냐? 너 참 걱정이다. 걱정할 게 아니죠. 누구를 부러워야 돼? 2번 나온 사람을 부러워야지. 나는 한 번밖에 안 냈다고 좋아할 게 아닌 거죠. 왜? 이게 2분의 1씩 나눠내는데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한 번만 나오고 누구는 9월에도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걸 2번 나눠내면 낸다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도 2배로 들고 일거리도 2배로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5,000원 나왔는데 2,500원은 7월 달에 보내고 2,500원은 9월 달에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2분의 1씩 나눠내더라도 무조건 하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 그 짜잘한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7만 원 나왔다. 그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7월하고 9월 중에 몇 월 달에? 올림픽 정신이 했죠. 세금은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니까 7월 9월 중에 언제? 더 빨리니까 당연히 7월 달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그 시점 같은 걸 계산할 때는 항상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은. 왜? 이 세금은 과세권자가 자기들 관점에서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7월 9월이 헷갈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거둘 때 우리는 내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빨리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어? 늦게 내고 싶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걷는 입장이면 빨리 걷고 싶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능하면 많이 걷고 빨리 걷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월 달에 걷어? 7월 달에 걷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딱 보면 얘는 또 중요해 보이잖아요. 당연히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러면 열심히 외웠어요. 지금 보면 이거 안 틀릴 것 같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나왔는데 외우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웠는데 틀리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죠. 자, 이렇게 놨어요.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가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 OX예요. 그죠? X죠? 왜? 토지분 재산, 땡, 틀렸죠? 주택이에요, 주택.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7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지금 틀렸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볼 때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 있죠?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채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분명히 이거 아는 건데, 시험 볼 때만 되면, 이게 틀린 그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걸 알아요. 근데 시험 볼 때 되면 얘가 안 들어. 눈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틀린대. 그거는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고 뭐도 사람도 그렇고 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야. 관심이 있는 것만. 연애할 때 보면,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보면 막 와이프가 저쪽 멀리 사람 많은 데서 막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도 막 딱 보면 딱 보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와이프가 꽁지까지 생머리였는데 긴 거였는데 쪽딱지 치고 왔는데 돌았는데 몰라봅니다. 그죠? 그럼 와이프가 서운하니까 나 어디 변한 거 없어? 그럼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쳐다보고 스캔하면서 어디가 바뀌었지?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온통 막 온 생각이 거기가 있잖아요. 막 전화기 붙잡으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전화하고 막 옛날 저도 와이프랑 막 할 때는 막 진짜 막 3시간, 4시간도 하고 막 밤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전화 딱 하면 안 먹었어? 30초? 그냥 30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죠? 그거야. 똑같은 거. 왜 그래요?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이 많이 가지면 자동으로 걔가 보여. 자, 그러면 얘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때는요, 주택은 10만 원 이하면 7월달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본인은 공부할 때 똑같이 신경 쓰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걸 똑같은 내용 공부하면 얘는 읽어 일단. 그럼 얘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열심히 외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주택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면 몇 월달 더 빨리 7월달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럼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읽을 때 얘가 보여야 되는데 얘 세충 읽고 의심하려고 하는 찰나에 뒤가 뭐가 나와? 10만 원 이하 나오는 순간 그걸 훅 가버려.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 더 빨리 7월달 하면서 오 얘는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신경 쓰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문제만 풀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봐 틀려보면 내가 이걸 자꾸 틀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전히 거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중에 강조를 합니다. 공부는요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틀린 걸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런 거죠. 이번에 시험을 봤어. 그러면 이 시험 본 거 중에 틀린 문제 중에 본인이 옛날에 수도 없이 풀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또 틀린 거예요. 그런 게 막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왜 틀렸는지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때는 얘도 신경 써야지. 그러면서 이게 토지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는 게 사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제가 그 인천에서 수업할 때 19회 때 그 수강생 전국 수석한 수강생이 저희 학원 수강생이었어요. 여자인데 그때 당시 27살인가 먹었는데 여자인데 가정주부에 신혼 애 이제 하나 꼬맹이 하나 있고 그 27인데 제가 잊혀지질 않아. 제가 학원 갈 때마다 한 주도 안 걸리고 질문을 와요. 근데 노트를 가져와. 노트를. 노트에 세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모의고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틀린 걸 다 오려가지고 복사해서 노트에 다 붙여놨어요. 전 과목을 다. 그리고 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잘하는구나. 당연히 성적이 잘 나왔죠. 근데 그 해 전체 전국 수석이었습니다. 그 랜드스쿨, 제가 랜드스쿨 거기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 랜드스쿨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전국 19회 수석이라가지고 지금도 그 특채해가지고 재택근무하면서 상담 같은 거 해줘요. 수석 합격자 상담, 홍미경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수강생이었거든요. 저희 수강생. 27살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전국 수석 발표를 안 하죠. 이제 여기저기 항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너무 이용해가지고 하니까 중소 저기들은 뭐 저기 한다 해가지고 항의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 수석 발표를 많이 했죠. 학원에서 막 전국 수석하면 막 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광고잖아, 그죠? 그럼 전국 수석하면 500만 원 막 주고 막 그때 당시 50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죠. 어떤 학원 1000만 원도 주고 막 이랬어요. 전국 수석하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험생 공부를 잘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틀린 걸 자꾸 반복해서 해서 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안 틀리는 거 실수 들어가니까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주택은 항상 뭐 토지가 아니라 뭐
주택의 경우는 이런 이유로 원다 반씩 나눠내고 그러다 보니 뭐가 있다? 일정 금액에 의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세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거기 125페이지 그 재산세 특징 나오죠? 1번에 개요라고 돼 있죠. 개요. 개요. 지금 125페이지 펴고 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25페이지 폈는데 꼭 그런 분 있어요. 제가 125페이지 펴고 설명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자 거기 1번 보겠습니다. 그럼 막 책 넘겨.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려고 미리 본 거지. 살짝 아까 주택이 토지 포함한다는데 맞나 보는 거지. 나를 못 믿는 거지. 그죠? 이런 불신 속에서 공부를 하면 이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내가 홍으로 저기로 매주신다 해도 그냥 무조건 아 그런가 보다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넘기면 안 돼. 어제도 수업하는데 막 자, 125페이지 때 막 사사사삭 소리 나와. 뭔 소리야? 책 넘기는 소리야. 이미 넘겨놨어. 그러니까 얼른 찾으려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125페이지 시작했으면 여기 딱 보고 설명만 드려야지. 자, 특징 보겠습니다. 개요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그랬죠? 자, 과세 대상은 시군 내 소지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왜 시군이라고 나옵니까? 이거 무슨 세야? 지방세 중에서 시군 구세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도 어디 안에 있는 것만 각각의 시군구 안에 있는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방, 항공기라고 되어 있죠. 요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 그랬죠. 이게 과세 대상이죠. 그럼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그 5개죠. 토지, 그리고 뭐요?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부동산 관련 조세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2개는 제목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를 주가 돼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이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중개사는 그죠? 부동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3개가 기본이죠. 그 중에서도 이 3개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동산 그러면 보통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조세 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택입니다. 항상 TV 같은 거 보면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다른 얘기 안 하죠. 그럼 뭐 이렇게 TV에서 가끔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경기 좋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 아파트 매매가 많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토지 매매가 많이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경기 안 좋으면 아 요새 매매가 아예 없다고 아파트 매매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택 그죠? 세제 정책이. 어쨌든 요 3개를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제목 정도만 알면 돼요. 선박 항공기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시군구 안에 있는 거죠. 시군구. 그죠? 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해?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각각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주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춘천시에도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본인 거. 그럼 재산세 과세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나와요. 원주시 건 원주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보내주고 춘천은 춘천시에서 뭐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 집에 고지서를 보내주면 그걸 내면 어떻게 돼? 원주시 건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가고 춘천에 있는 토지는 춘천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시군구가 그런 뜻이죠. 요 안에 있는 요 5개가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쭉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다음 2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이 1번 보면 2번에 1번 있죠?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자, 우리가 지방세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물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거나 세금을 내는 동네도 어디요? 물건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 다음에 시군구세니까 누가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는 시군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되고.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만 좀 다르게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2번은요.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과세 기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 기준일.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 기준일. 그냥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걸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날이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자, 저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언제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납세 의무자 갈 때 원칙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오늘이 2015년 12월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 하지만 내년도 재산세는 여러분이 낼지 안 낼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 지금 기준이 아니라 내년 건 언제 기준이야? 내년 2016년 6월 1일 가서 그날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5월 31일에 내년 5월 31일에 팔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여러분은 재산세를 안 내죠. 왜? 6월 1일에는 이제 낼 게 아니라 매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산 사람은 하루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왜? 날짜가 6월 1일 현재 기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그렇죠. 나중에 과표 배울 때도 얘가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와요.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공시가격인데 얘도 그럼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 즉 언제 기준? 1월 1일이나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세 기준의 뜻이 그런 거다.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된 날. 그 날이 언제다? 재산세는 6월 1일이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계속 과세 기준이라는 말을 배우니까 6월 1일 이렇게 외우죠. 그러니까 모든 세목에 과세 기준이란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나와요. 근데 걔네들 전부 다 6월 1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어떤 애는 7월 1일도 있고 8월 1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6월 1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6월 1일이다? 재산세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또 보시면 되고요. 5번에 보면 지금 다 보겠습니다. 몇 가지 볼게요.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라고요? 5번. 보통 징수로 부가 징수하죠. 그래서 뭐가 없어? 가산세 없고. 가산세는 어디만 있어요? 신고납부 조세에만 붙는 거죠. 그 얘는 처음부터 뭐가 나가?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 가산 안 내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금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 제도인 물납 및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물납의 뜻이 뭡니까? 세금을 뭘로 내? 물건으로 낸다는 얘기고 분납은 나눠낸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은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에 따라 공보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뭘로 간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그러니까 다 보면 우리 세법에요. 실제와 공보상이 다르단 말이 만약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가 우선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은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뭐가 있다? 세부담 상환제도를 두고 있다.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이번에 뭐 수시로 안 볼 건데 용어만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소액징수 면제.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 이게 되죠. 자, 이건 그대로 해서 무슨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럼 재산세는 소액일 때는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소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소액이 얼마냐면 2,000원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2,000원 미만. 그러니까 재산세가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지.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원인이 뭐냐면 고지서가 나가는 애들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내보내려면 뭐가 들어가요?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고지서 작성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작성 비용보다 세금이 더 작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부가 하나 많아져. 그래서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다? 2,000원 미만. 이 말은 고지서 한 장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500원 나오면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이게 소액징수 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징수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세만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산세만 있는 거예요. 취등록세는 없고, 그죠? 얘는 뭔 뜻이겠어요? 세금을, 재산세를 뭐 부담할 때, 낼 때 뭘 둔다는 얘기야? 상한선을 둔다. 한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뭐냐면 전년도 나온 세금보다 올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어디까지만, 그 상한선까지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정할 걸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그럽니다. 이 비율이 이제 기본이 100분의 150이거든요. 전년도 낸 금액 1.5배. 예를 들면 뭐 전년도 100만 원 나오고 올해 200 나왔다. 그럼 2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200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 얼마? 1.5배까지만 내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 100분의 150이니까 150만 원. 그러면 세금 200 나왔죠. 그러면 고지서는 얼마만 나온다는 얘기야? 150만 원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원조세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100인데 올해 200 나왔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 적용 딱 해가지고 150만 원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 나오는데 올해 14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요? 140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140만 150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다 1.5배 하는 게 아니죠. 이 1.5배는 이게 넘어갔을 때 여기까지만 내란 뜻이고 그 밑으로 나오면 140만 내야지. 무슨 막 150을 무조건 낸다고 그래요. 돈도 많아요. 10만 원이면 저를 주세요. 저를 주면 고맙다 소리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를 정해놓은 거다. 그게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물론 여기 뭐 주택도 예외가 있지만 개념만 일단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과세대상 나오죠. 과세대상에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토지 나오고 건축물 나오는데 읽을 거 없어요. 뭐 다른 얘기고. 주택만 잠깐 볼게요. 문제 3번. 3번에 1번 볼게요.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랬죠. 밋은 엔드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럼 뭔 얘기야? 주택은 무엇을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토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으로 한다. 그리고 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주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박항공기 나와 있죠. 물론 뭐 주택은 나중에 다가구 주택, 뭐 겸용주택,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기준이 복잡하게. 근데 그건 지금부터 외울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중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선박항공기는 뭐만? 제목만. 얘도 뭐다? 과세 대상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3번은 이게 재산세 중에서 최고 난코스죠. 왜?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토지 구분해가지고 넘겨주면 그게 계속 나오죠? 131, 132, 133, 134, 135, 136, 7, 8, 9, 140페이지, 139페이지까지가 그 토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싹 외워가지고 문제 하나를 맞추는 거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죠? 그게 현명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얘가 재산세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저 납세 의무자하고, 지금 이 부분이에요. 토지 과세세상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납세 의무자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쟤는 거의 뭐, 나온다 생각 공부를 해야 되죠. 원래 경년도로 보통 나왔는데, 작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가. 자, 그럼 두 개인데 토지는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워낙 많잖아요. 낼 게. 이게 막 수백 개거든요. 근데 이걸 외워서 못 풉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옛날에 기출됐던 지문 있죠. 그런 걸 갖다 믹싱해가지고 내죠. 거의. 그러니까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1시간 정도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책은 전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이 옛날 나왔던 거 위주로 모의고사를 내요. 모의고사 내는 사람도 왜? 이거 아무거나 하나 갖다 집어넣으면 본인도 몰라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이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걸 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죠, 나중에. 이 상황 하나 외워와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건 분리별도 종합적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곤란해지는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 다 못 외워요, 이거.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 제가 강의한 거 외에는 물어보러 오면 안 돼. 여기는. 왜? 못 외워, 이거는 다 못 외워요. 수십 개, 수백 개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 한 10문제, 한 5문제 나온다고 외우지. 그죠? 근데 딸랑 하나.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얘가 뭔 얘기인지만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토지가, 여기 보시면, 농지가 있고, 여기는 나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토지고 얘도 토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도가 다르죠. 얘는 농사짓고, 얘는 나대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다. 나자빠져 있는 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비사업용 토지죠. 거물이 없는 나대지. 그죠? 그러면 얘는 빈둥빈둥 땅을 놀리고 있고 얘는 토지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얘하고 같은 토지라고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 분리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나중에 배우죠. 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 틀려요. 뭐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얘는 뭐 4%짜리도 있고요. 첼로 프로. 그다음에 0.07%도 있고 0.2%도 있고 그래요. 분리과세는. 여기는 누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따라 다 틀린 거죠. 그럼 만약에 혹시 올해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시면 집에 가서 고지서 보시면 고지서에 본인 땅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써 있어요. 내 땅이 분리과세인지 별도 합산 대상인지 종합합산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나대지 가지고 있다. 그럼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그리고 상가 건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상가 건물 부속 토지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별도 합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기본이 별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만 짓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최저세율입니다. 0.0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리별도 종합 3개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나중에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농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뭐 개발 제한구역 안에 농지가 있대. 그럼 얘는 분리과세니 별도합산이니 종합합산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분리과세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게 분리고 어느 게 별도고 종합인지 외워야 되는데 그럼 무슨 수로 다 외웁니까? 다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를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딱 보고 나중에 문제 쑥 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보다 쉽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막 무리해서 도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난 이걸 극복해서 나오면 무조건 맞추고 말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게 뭐 용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양이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내면 못 맞춰요. 이건 누구도. 찍어서밖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다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140페이지로 가시면 되죠. 그 납세지하고 4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납세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지방세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죠. 그 중에서 어디? 특광도 시군구. 시군구주 재산세니까. 그죠? 근데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고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잖아요. 학원 건물이. 그죠?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춘천에 살아요. 재산세를 어디다 내야 돼요? 원주시에 내는 원주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물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죠. 자,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잖아요. 취득세, 이걸 하면 취득세를 내죠. 그 다음에 춘천에 살아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대전 살아, 만약에 사는 사람이. 취득세는 어디다 내요? 원주시, 즉 강원도다 내는 거죠. 근데 위임해가지고 원주시에다 내는 거예요. 왜? 지방세잖아. 취득세도 뭐요? 지방세니까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다 그런 거죠. 얘도 재산세는 당연히. 그럼 거기 박스에 토지, 건축물, 주택 나오잖아요. 쭉, 그죠? 그럼 1, 2, 3번 부동산은 다 어디다 내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겠죠. 근데 선박 항공기는 예배적으로 걔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그러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러는데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셨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뭐였냐면 주택의 경우 납세지는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관을 시군구. 땡!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비스 문제라고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맞아라 하고. 근데 여러분은 서비스로 문제를 내는데 서비스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평상시 서비스를 안 받아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주는 거니까 틀려버려. 기분 나쁘다고. 아니 일단 시험을 답을 맞추고 나야지. 기분 나쁘다고 틀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했다고. 난 이런 서비스 싫어해 하고 일부러 틀리면 안 되죠. 일단 맞추고 나서 나중에 저기를 해야지.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접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주 해봐야 돼, 이것저것. 제가 레스토랑을 대학 다닐 때 처음 갔었어요. 우리 과 후배 여자애하고 같이 레스토랑 갔는데, 이제 둘이 갔는데, 그때 대전 시내에 레스토랑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내가 진짜 거긴 한 번 가고 다시 안 갔어요. 왜?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딱 들어가면 인사를 딱 해요. 그럼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인사를 먼저 딱 해. 메뉴판 들고 오자 물 갖고 오잖아요. 그럼 물 놓기 전에 인사 먼저 하고 물 놔요. 그리고 주문을 받아. 그러면 뭐 주세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인사하고 또 가요. 그럼 또 와. 그럼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 먼저 하고 또 놔요. 그 나중에는요, 이 사람을 물을 달라고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겠는 거. 왜? 부르면 또 얼른 와가지고 인사부터 해요. 선생님 부르시네요. 그러면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네. 하고 또 같이 가요. 또 갖고 와서 물 넣고 또 인사하고요. 또 같이. 와, 돌아버려. 막 불편해서 먹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우리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니까 미리 쳐다봐요. 부족한 거 있으면 미리 주려고. 근데 막 감시당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걸 쓸고 있는데, 이거 잘 쓰고 있는 거요? 저는 돈가스를 먹을 때 다 쓸어놓고 잘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찍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성질 급한 사람들 그렇죠. 성질 급한 사람들. 왜 산장이 쓸어가면서 먹지를 못해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다 잘라놔. 그리고 포크로 찍어 먹어. 근데 거기서 그거 하려니까 해도 찾아보니까 고상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살살 쓸어가지고 하나 똑 잘라. 막 짜증나는 거예요. 먹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진짜 혼자 같았으면 막 먹었는데 또 후배랑 같이 와서 먹는데 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진짜 그냥 레스토랑은 내가 아주 안 좋아해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해. 막 너무 분위기 어색하고 그잖아요. 레스토랑은 막 격식을 찾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무슨 분위기요. 다 똑같지. B형이시죠, B형.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B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레스토랑 같은 거 좋아하는데 커피 같은 거 마시자고 그래요. 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 숭늉 탄내나는 쓴 커피를 뭐 들어 먹냐? 원두커피 숭늉 탄내 나잖아요. 그게 뭐가 맛있어? 근데 막 이제 근데 죽으려고 저거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그 맨날 뭐 분위기가 없다는데 무드도 모르고 참 한숨을 쉬죠 막. 근데 어쩔 거야.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 서비스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도 문제는 맞으라고 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납세지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냥 물건의 소재지 관할 어디 시군구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41페이지에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사실 이거는요, 말씀드렸죠. 계속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한 해는 납세 의무자에서 단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단독으로 안 나오는데 종합문제 물어볼 때 지문에 2번, 3번하고 납세 의무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전체 단독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매년 언급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원래 단독으로 안 나오고 뭐 지문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올해도 단독으로 또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어차피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어차피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100%는 없지만 확률상으로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재산세 공부할 때는 납세 의무자를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해놓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구구단하고 비슷한 거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딱 이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내 맞추라고 내 문제 그죠? 눈 겁나게 오네. 한방눈이 펑펑 내리네. 저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그게 집이 어떻게 가나. 그리고 저 녹음은 저 지저분하고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죠. 감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아직도 눈을 보면 눈 너무 이런 느낌이 드는 소녀적 감성이 아직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눈 오면 뭔 생각이에요? 눈에 차 밀리고 눈 오면 또 저거 치우려면 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뭐 눈이 오면 좋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 분들은 아직은 소녀적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아직 저기 한 거죠. 그런 게 좋지. 근데 여기서 볼 땐 참 좋죠. 차 타고 올 때는 짜증납니다. 막 돌아버려요. 그죠? 눈 많이 오네요. 그죠? 오늘 첫눈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징그럽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거기 보시면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산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은요,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면 등기가 본인 앞으로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내 거고 실제 소유자도 나고 보통 등기도 내 앞으로 돼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똑같아?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보통 일치하죠.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주인이고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와 누가 사실상 소유자가 보통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둘이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실제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 따질 필요가 없지. 왜?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얘도 갑이고 얘도 갑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 갑이 내면 되는 거야. 근데요, 저게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기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때. 그러니까 얘는 갑이고 얘는 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 이럴 때는 법적으로 누구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뭔가로 인해서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자,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그죠? 여기부터 일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